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비슷한 시선 아래에서 오늘 또 두 분의 한발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TLB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계속해서 디램이 좋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TLB 아침에 리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거의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이랬거든요. 어저께 이제 특히 CXL 관련된 종목들 저는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어제 제가 이제 그 장 끝나고 오후에 하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이제 무리하게 고점에서 이제 막 추격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저께 고점 대비 20%가 급락을 했어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뭐 상투가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버렸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 CXL 관련된 이슈에 마지막에 좀 엮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 중소형주들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강한 수급이 좀 많이 좀 쏠렸기 때문에 어저께 반도체 종목들이 오전에 잠깐 올라가다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TLB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제 기판인데요. 기판 쪽도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CXL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이제 부각이 좀 됐습니다만 결국 이제 AI 반도체 이슈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FCPGA, 대덕전자라든지 해성 DS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사실 메모리 향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향도 비중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 TLB가 어찌 보면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판 역시도 이제 중국산 배제에 대한 움직임 내년도에는 TLB도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주가가 한 3, 4개월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한 박스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뚫고 나면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나타날 거거든요. 네. 오히려 뭐 T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을 뚫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지루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물 소화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27,000원 정도 아래에서 신규 접근도 이제 가능하고 다음 목표가를 제가 3만 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3만 원 뚫으면은 3만 4,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 전환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TLB 체크해봤고요. 어제 또 성장주 제약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지아 이노베이션 리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항상 기회와 좀 맞닿아 있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GI 이노베이션의 이제 자회사 GI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 SK그룹 얘기가 또 공교롭게 많이 나오는데 GI셀을 또 SK그룹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큐로셀이라는 종목 말씀드릴 때 CAR-T 치료제 세포 치료제인데 몸속에 있는 이 T세포에다가 CAR을 붙여가지고 내비게이션 붙이는 거로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이 면역세포 중에 NK세포, 슈퍼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CAR-NK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GI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자회사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좀 부각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이고 거래도 완전히 좀 씨가 말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기업들이 호재가 하나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진짜 그야말로 거래가 완전히 지금 좀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거래가 거의 최저치를 찍고 난 이후에 호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 항복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뭐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이제 신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5,000원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유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한 발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이제 반도체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공정단의 이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CXL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때도 결국에는 칩의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 오늘 뭐 김준호 매니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력 반도체가 됐건 CXL이 됐건 HBM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새로운 반도체 종류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패키지에 대한 이제 기술
새로운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텍 플러스는 이번 주에 좀 뜨고 있는 삼성전자 향수해주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인텍 플러스는 이 2D, 3D 외관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매출 구조가 이제 외관 검사 장비 쪽이 거의 이제 70% 이상이고요. 그 외 나머지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비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이제 비중이지만 아마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넘어갔을 때는 2차 전지 쪽 이제 비중도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물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이 검사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초고난도의 이제 광학 기술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분야다. 지금 현재 160개가 넘는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해외에서는 IBM과 같은 이런 초우량 고객사들을 지금 확보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좀 개화할 거고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과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AI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NPU 칩이 각광받는 게 NPU 칩 자체가 저전력 반도체예요. 용량과 속도를 현저하게 이제 늘린 반도체 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결국 관건은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발열의 문제 그리고 이제 방열의 문제 이걸 이제 어떻게 차단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라는 이제 키워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반도체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검사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새삼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 그동안에 이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많이 좀 뒤처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브로드컴 쪽으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브로드컴 쪽으로 HBM2를 이제 공급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해가지고 HBM3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은 턴키 방식으로 이 AI 가속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거든요. iCube라고 하는 이 패키징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일단 GPU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설계 도면대로 대만의 TSMC가 GPU를 제조하게 돼요. 그다음에 HBM은 SK 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TSMC에 보내요. TSMC에 보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I 반도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GPU를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납품한 HBM과 같이 패키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를 하죠. 그 GPU 설계한 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조를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HBM을 장착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바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2.5D 어드밴스 패키지 iCube4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향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갖고 있는 좀 강점이 좀 될 수 있는데 그 패키징, 2.5D 패키징을 할 때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인텍 플러스가 4분기 때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실제 매출이 벌써 이제 4분기 때부터 인식되고 내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대만의 TSMC와 TC 본딩 이제 검사 관련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쪽도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파운드리 두 기업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군데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HBM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은 9월 이후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뭐 올해 이제 수주가 이제 많이 좀 급감을 하고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매출처 2.5D 패키지와 관련된 검사 장비 시장에 이미 진입을 했고 TSMC와 관련된 이제 TC 본딩 검사 관련돼서도 테스트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새로운 매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년에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파라질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지만 내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32,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약소하게 뭐 37,000원. 저는 뭐 전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지만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37,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 후공정 기업이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김준호 매니저의 기업도 리뷰부터 하기 전에 인텍 플러스에 대한 김준호 매니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어차피 검사 장비 수요는 뭐 계속해서 뭐 증가할 늘어날 수밖에 것이다.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CXL이 됐던 뭐 HBM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이제 기판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검사 장비 수요는 지금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고영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고영. 굉장히 좋은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3D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특히 뇌 수술용 로봇 관련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고영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3D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영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검사 장비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차세대 이제 반도체 칩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3D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뇌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어떤 의료진들의 어떤 인력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뇌 수술용 로봇 장비 같은 경우는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또 이제 고영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뭐 고영과 함께 같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테스트 장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율 잡기가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인텍 플러스 또 고영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리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익 시스템이 시스템.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는 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삼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OLED 관련된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특히 이제 2024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애플의 어떤 이제 비전 프로와 또 삼성의 이제 메타버스 기기 간의 어떤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해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 기기 특히 이제 XR 관련된 기술력을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형 OLED 관련된 증착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증착 장비 수요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중국의 BOE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2배 이상의 어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4년도에 어떤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고 그 안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또 선익 시스템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장중에 한 7.41%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목표가 돌파했고 한 12% 가까운 수익이 찍혀 있을 텐데 아무튼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밤에 또 삼성이 또 이제 갤럭시 글라스 관련해서 미국 특허청에 또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공개가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CES 원래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갤럭시 글라스라든지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CES 행사에서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비전 프로와 삼성의 어떤 갤럭시 글라스 간의 어떤 기술 경쟁 또 그리고 시장 점유율 경쟁이 좀 심화된다고 했을 때 관련해서 OLED 증착 장비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선익 시스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9,500원은 달성을 했었고 장중에 그리고 33,000원으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전략 취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이제 기판 관련 종목이잖아요. 또 고다층 관련된 MLB 기판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사실상 지금 이수페타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장비와 기판 수요는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 증가와 함께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라고 판단돼서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뭐 구글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 개발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결국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CXL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차세대 반도체 기업들의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지만 결국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다시
종착지에는 결국 또 HBM 또 그리고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뭐 AI 반도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없어서 못 파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판 수요는 같이 덩달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좀 안정적인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도 직전 고점 돌파는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조금 상향해서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 지켜봐도 좋을 네. 것 같은 기업들로 리뷰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진정성을 더해서 네. 한 발 준비하신 겁니까? 항상 진정성 있게 한발 종목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전력 반도체 앞으로 2차 전지만큼 정말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전력 반도체 KEC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테슬라가 4.9%까지 상승 나와줬고 뭐 리비안,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결국 전력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특히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2%가 되잖아요. 40에서 50% 성장산만 나와도 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72% 성장은 엄청나게 큰 거고 최근에 이제 CXL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그거는 2028년도 기준에 2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전력 반도체는 지금 현 시점에 7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시장이고 2차 전지의 어떤 버금가는 큰 시장으로 버금갈 수 있고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산업으로 이제 변모할수록 결국 전력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전 KEC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 사업을 50년째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9년도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전력 반도체의 어떤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핫한 또 삼성전자의 어떤 차세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주 고객사가 KEC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 반도체 TF팀을 발주를 하고 그 전력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KEC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또 글로벌 기업 업체 중에 유일하게 두 곳만이 실리콘 카바이드 트렌치 구조의 전력 반도체를 개발에 성공하기도 해서 기술력이 입증받았고 앞으로 삼성과의 어떤 추가 협업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우량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뭐 현대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또 LG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가면은 뭐 파나소닉 그리고 소니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BYD 같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테슬라에도 이 터치 스크린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인터페이스가 터치 스크린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터치 스크린에 적용되는 디지털 콕핏 반도체를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도 이제 KEC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의 어떤 주가 움직임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도 바로 KEC다라고 보고 있고 이 터치 스크린에 적용되는 디지털 콕핏이 뭐냐면 운전자와 차량이 소통하는 핵심 반도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2차 전지, 또 전기차 시장,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확대되면 될수록 첨단 산업으로 변모할수록 결국 전력 반도체의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 삼성과의 어떤 협업이 기대되는 KEC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요, 11,6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800원 라인대, 손절가는 1,3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였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도 아까 이슈를 통해서 저전력 반도체 한번 짚어줬기 때문에 KEC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전력 반도체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수요처가 지금 전장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 뭐 폭넓게 이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KEC가 올해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심 기업으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네, 같아요. 주가가 이제 부진한 이유가 뭐 대규모 이제 유증도 했고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실적이 워낙 지금 안 좋아졌어요. 작년까지는 실적이 좀 좋았는데 올해 이제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안 좋은 건 이제 올해 다 털어내고 내년에 이제 분명히 조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 최근에 김준호 매니저가 준비해온 종목 중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방금 뭐 리뷰해드렸던 선익 시스템도 맞아요. 그렇고 슈어소프트 테크도 그렇고 며칠 전에 이제 어제였나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네. 이런 종목들도 전부 이제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터닝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좀 최근에 어쨌든 이 반도체 쪽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그다음에 이제 GAN 지라 관련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까지 계속 이제 좀 이슈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또 김준호 매니저가 매력적인 가격대에 또 있는 기업들 선별해서 또 오기 네. 때문에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한발 기업 인텍플러스 그리고 KEC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8시 30분 기준으로 35분 기준으로 실시간 종목 순위를 보니까요. LS 머티리얼즈부터 뭐 HPSP, 블루엠텍, 에코프로 그러니까 결국은 새내기주 2차 전지 어제 또 반도체의 주도가 이어갈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올라오는 게 HLB예요. 네.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정말 독주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혼자 달렸습니까? HLB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많은 오. 기업이고요. 최근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HLB가 상승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이유 이걸 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제 보시는데 HLB가 지금 리보세라닙 간암 적응증으로 이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또 병용 투여잖아요.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를 같이 이제 투여를 한 임상 결과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었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간암과 관련된 이제 신약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저는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이 이제 수급적인 이슈거든요. 공매도 이제 금지가 좀 되다 보니까 HLB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 이런 기업들이 전부 공매도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좀 피해를 좀 받았었던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고 있고 어제도 무려 하루 만에 130만 주를 사고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들 수급적인 이제 개선 효과가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저께 37,000원, 8,000원 요 자리가 상당히 좀 강한 이제 연중 고점 저항권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이제 뚫어내면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고 신고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가 또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금 LNF도 어저께 10%가 넘게 이제 급등하기도 했는데 LNF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HLB는 이제 적극적으로 뭐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단순히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뭐 올라가느냐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체급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HLB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상장되면 또 코스피 200에도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제약 기업들 중에 지금 5조 원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유한양행 5조 원 지금 넘어가고 HLB가 어저께 5조를 훌쩍 넘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등치가 큰 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해외 진출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호재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특히 어저께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아주 적극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방이 이제 좀 강하게 좀 뚫렸다.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랠리의 이제 좀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단 이제 HLB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식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진행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 이제 증시 랠리 과정에서 그동안 비교적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 최근에 이제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수혜주들 좀 잘 챙겨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포님도 댓글을 통해서 고생하더니 정말 어제 좋았다고 그룹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제 또 16% 급등을 보였기 네. 때문에 오늘장 개장했을 때 네. 신규 접근은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장중에 4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저는 바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봐요. 이 네. 정도로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고
차트를 완전히 이제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잘 안 밀리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완전히 이제 좀 뒷받침이 좀 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4만 원 밑으로 살짝 누르면 바로 신규 접근하셔가지고 추세 공략을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 그 밑으로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HLB의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나 뜨거운 건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제 사실 점검을 해보면요, LS 머티리얼즈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다가 어제는 또 하락을 보였고 맞아요. 블루 엠텍은 심지어 하한가를 맞아요. 갔습니다. 에거프로 머티는 보합권의 흐름을 마감했는데 LS 머티리얼즈 오늘 개장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새내기 종목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나 가치와는 무관하게 네. 그냥 상장과 동시에 지금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고점이 한 6배 이상 상승 흐름이 3일 만에 나아졌던 만큼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블루엠딱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거의 따따블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았고 전일 같은 경우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어떤 이제 사실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어떤 밸류와 가치가 책정이 돼서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 대비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6배 이상 상승이 나와주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추가 변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냥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새내기주로서의 어떤 이제 무지성 매수보다는 울트라 캐퍼시터 관련해서의 어떤 장기 성장성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차 전지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커피시터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력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 전력 반도체 수요와 커피시터는 2차 전지의 보완제 또는 대체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관련해서 대형 커피시터의 글로벌 1위 기업이 LS 머티리얼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 여파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고 했을 때는 조정시 매수가 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날 첫날 이제 상장했던 이젠 종가 기준까지 조정 흐름이 나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좀 분할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 지금부터 뭐 현 시점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이 세내 기준은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측이 그렇죠. 불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 커피시터의 어떤 성장성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LS 머티리얼즈를 어떤 섹터로 구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여유 있는 호흡으로 보려면 맞아요. 커피시티 쪽으로 그래서 울트라 커피시터로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그러면 맞습니다. 접근을 했을 때는 여유 있는 호흡으로 맞아. 조금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LS 머티리얼즈의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이번 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